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9쪽에서 63쪽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후나 지형의 영향, 인문환경 같은 경우에는 풍습이나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문제입니다. 이웃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알아보고요. 이웃나라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먼저 러시아죠. 그리고 중국, 일본입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고요. 일본의 수도는 도쿄,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입니다. 먼저 중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는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지도를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동쪽과 서쪽과 동쪽 중 어디가 지형이 더 높은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지역, 이렇게 고동색인 쪽이 이렇게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갈수록 지형이 높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높죠? 서쪽입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어느 쪽에 발달을 했을까요? 동쪽일까요? 서쪽일까요? 바로 동쪽입니다. 이 상하이 지방 쪽이죠. 동부 지역 바닷가의 주요 항구와 대도시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건조 기후인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비 사막 쪽이죠. 중국과 몽골에 걸쳐 있습니다. 고비 사막이 굉장히 건조한 지방이고요. 동쪽 지방의 대부분은 온대기후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도 보이고 바닷가 쪽이죠. 이쪽에 대도시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온대기후가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볼게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라는 4개의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섬나라죠. 자, 이 위쪽의 홋카이도의 삿포로 지방은요. 북쪽은 여름에도 서늘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요. 최남단인 오키나와 쪽은요. 1년 내내 따뜻하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는 여기 빨간색이 화산이고요. 여기 동글동글한 동그라미들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산도 많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쳐진 부분들이요. 공업지역들이에요. 주요 공업지역들인데요. 수입 수출이 편리한 태평양 쪽에 공업이 발달했어요.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죠. 이쪽으로 이제 태평양 쪽에 공업이 발달하는 거는 배로 어떻게 돼요?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기 용이한 곳에 공업지역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 러시아죠. 러시아의 지도를 살펴보세요. 한번 어느 쪽이 높은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디예요? 서쪽이 높아요? 동쪽이 높아요? 동쪽이 더 높죠. 산맥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기후는 어떨까요? 기후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냉대기후가 가장 많이 펼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북극 지방하고 가까운 곳에는 한대기후가 나타나고요. 일부 건조기후와 이쪽에 온대기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형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서쪽이라 했어요? 동쪽이라 했어요? 바로 동쪽입니다. 동부는 주로 고원과 산악지대라서 지형이 높아요. 그리고 서부는요, 평원이 넓게 자리합니다. 동유럽 평원 보이시죠? 그러면 어느 쪽에 인구가 많이 살지 한번 볼까요? 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산맥이 우랄 산맥입니다. 우랄 산맥을 경계로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인구가 서남부 지역에 집중돼요. 이쪽 지역에, 유럽 쪽에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냉대기후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일부 온대기후 지방이 있었는데 여기 냉대기후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좀 추운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살기에 어렵죠. 그리고 평원이 있어요. 평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넓은 들판이에요. 그러면 평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농사 짓기 좋겠죠. 그리고 여기 강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가 살기 좋은 서남부 지역, 냉대나 온대기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땅이 넓은 만큼 천연 자원도 많습니다. 이 주황색은 원유고요, 석유. 그 다음에 하늘색은 가스입니다. 자, 이웃나라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각 나라의 수도의 인구 분포인데요. 저기 모스크바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색깔이 진할수록 면적당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밀도가 높다 했어요. 여기 지금 높죠, 모스크바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잘못됐는데 베이징이에요. 여기도 진한 좀 갈색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수도 도쿄 쪽도 갈색이에요. 그러면 결국 인구 밀도가 수도는 높죠. 각 나라마다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울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인구 밀도가 높죠. 수도는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인구는 주로 어느 쪽에 살고 있다 했어요? 아까 그랬죠. 동부 지역. 해안가나 강이 있는 곳에 지금 진한 갈색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지금 갈색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해안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됩니다. 물이 있고 살기가 좋은 곳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인구는 주로 어느 쪽에 살고 있죠? 우랄 산맥을 경계로 서남부 지역, 유럽 쪽이라 했죠? 유럽에 가까운 서남부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했어요. 왜? 평원, 그 다음에 냉대, 온대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형도를 보았을 때 인구 많은 지역의 특징은 뭐죠? 먼저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형적 특징입니다. 대부분 평야 지역이죠. 평원 지역. 농사 짓기 알맞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안가이거나 큰 강이 있어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죠. 식량을 얻기도 용이하고 또 강은 식수를 얻기도 용이하죠. 그리고 지금 기후적인 문제인데요. 기후도를 보았을 때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면요. 기후적 특징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온대기후 지역이다. 중국, 일본의 경우는 그 인구가 많은 쪽은 온대기후 지역이에요. 근데 러시아는요. 물론 온대기후 지역, 그러니까 서남부 쪽에 온대기후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사람이 많이 살지만 한대기후보다는 냉대기후 지역에 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냉대기후가 많다 했죠. 냉대기후 덜 추운 곳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인구가 많은 곳은 아까 어떤 것들이 발달을 했죠? 산업이 발달했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노동력이 풍부하고 또 인구가 많다는 것은 지형적으로
무역하기 좋은, 수출 수입하기 좋은 곳이 많고, 그 다음에 바닷가 지역이라고 했죠. 또 바다, 강 등을 통해 이웃나라에 교류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트 필기 해오시고요. 생각이 필요한 질문과 답을 2개 만들어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